한날 한시에 찍힌 세 개의 날짜가 한 가족 인생을 동시에 부수려고 달력 위에 줄을 그어놓은 것처럼 맞아떨어져 있었는데요. 그날 아침 순이는 평소처럼 가게의 셔터를 올렸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손이 유난히 무거웠어요. 며칠 전 성의 머리채를 잡았던 그 손이라 그런지 팔꿈치부터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셔터는 올라가야 했습니다. 사람들 밥을 먹여야 엄마 노릇을 한다고 믿고 살아온 세월이었으니까요. 가게 문 앞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 2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건물관리실 도장이 찍힌 등기, 하나는 처음 보는 회사 이름이 적힌 내용 증명이었는데요. 순이는 딱 보는 순간 안 좋은 예감부터 들었습니다. 등기, 내용 증명. 이 두 단어는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무섭게 다가오는 말이거든요. 그래도 손님 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봉투부터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자 정리하고 설거지통에 물 받아놓고 가스밸브 확인하고 밥솥 뚜껑 한번 열어보고 국물 맛만 후루룩 떠먹어보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뒤로 미루고 나서야 순이는 첫 번째 봉투를 뜯었습니다.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 첫 줄을 읽는 순간 손등에서 피가 가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 만료 후 갱신이 어렵다고 적어놨고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문장을 굳이 한 줄 더 붙여두었어요. 그 문장을 눈으로 3번 읽고도 머릿속에서는 딱 한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여기까지 버텼는데 이제는 나가라는 거구나. 두 번째 봉투는 더 열기 싫었습니다. 송달인에 적힌 회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어요. 성의가 있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그래도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봉투를 뜯자 딱딱한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귀하의 반복적인 회사 출입과 임직원에 대한 위협적 언행으로 당사는 심각한 업무 방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 성격의 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 전 회사에 찾아가 성의 머리채를 잡았던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애간 뺏으러 온 거냐라고 소리치던 자기 목소리도 귀에 다시 울렸고요. 감정이 폭발한 건 맞는데 여기 적힌 단어들처럼 살벌한 사람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악성 민원인, 재산상 이익 요구 정황 같은 말은 본인이 읽어도 너무한 표현이었어요. 그 시각 은호는 카페에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커피를 내보내면서도 마음은 계속 병원 쪽에 가 있었습니다. 우진이 누워있는 VIP 병실, 간이식 검사 결과, 그리고 성희가 날마다 던지는 말들. 검사는 그냥 해보자, 결정은 결과 보고 같이 하자.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지겠다 같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돌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성희가 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사 회의실도 병원도 아니고 조용한 카페 한 구석이었습니다. 성희는 단정한 차림으로 앉아있다가 은호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은호는 이미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는데요. 성희는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한번 돌리더니 아주 조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너 엄마 우리 회사에 또 왔어. 엄마가요 또요? 응. 그 머리채 잡기 전에도 여러 번 왔었고 그날 이후에는 더 감정이 올라온 것 같더라. 처음엔 그냥 울고 가고 그 다음엔 질문이 좀 달라졌어. 애한테 돈은 얼마나 줄 거냐, 간 쓰고 나면 그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 말들. 성희는 한숨을 쉬는 척하면서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엄마니까 할 수 있는 말이야. 근데 난 그 말이 참 차갑게 들리더라. 얼마부터 묻는 게 숫자부터 세는 것처럼 들려서. 실제로 순이가 물었던 건 그런 식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은호가 일을 못하면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지, 병원비는 어디까지 지원되는지, 혹시 빚에 내몰리지는 않을지. 그런 현실적인 걱정들을 물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성의 입을 거쳐 나온 이야기는
전혀 다른 그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호 머릿속에는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넌 숨만 쉬어도 고마운 애다라고 말해주던 얼굴, 실밥 뜯긴 앞치마를 그대로 두르고 웃던 얼굴. 그런 엄마가 정말로 돈부터 물었을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성인은 너무도 침착하게 이미 정리된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나도 엄마야. 우진 하나 살리려고 나도 별의별 생각 다 해. 내 엄마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다만 이런 식으로 회사에 계속 오고 소리 지르고 머리채 잡고 법적으로도 건드리기 시작하면 결국 손해는 너한테 돌아와. 병원도 건물도 회사도 다 시스템으로 움직이거든. 감정은 기록에 안 남고 행동만 기록에 남아. 기록. 그래서 이 부분은 어른들끼리 정리하려고 해. 너는 우진이랑 내 인생 사이에서 고민하면 돼. 엄마 문제는 우리 쪽에서 책임지고 정리해 볼게. 은호는 정리라는 단어에서 묘한 찝찝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성인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이모님 지금 상태로 계속 오시면 법무팀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 나도 막을 수 있는 선이 있고 넘어서면 그냥 절차대로 가야 해. 그 이야기와 같은 날 순이는 가게에서 서류 2장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손님이 뜸했고 단골 손님 몇 명은 일부러 눈을 피하며 지나갔어요. 시장에서 마주치던 이웃들도 애매하게 웃고 서둘러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뭔가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어느 쪽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점심 장사를 겨우 마치고 나서 순이는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제야 2종이 상단에 찍힌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 발송일, 내용 증명 발송일. 2 날짜가 똑같았습니다. 같은 날. 순이는 둘을 번갈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가게를 내놓으라는 통보와 자신을 악성 민원인으로 규정하는 내용 증명이 같은 날 한꺼번에 날아온 겁니다. 그 순간 속이 서늘해졌어요. 이렇게까지 딱 맞을 수가 있나. 저녁이 되어 은호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앞치마를 한 채로 들어온 은호는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때요? 순이는 반사적으로 서류를 뒤집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건물주가 그냥 별거 아니다. 이 대답이 오히려 은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우진, 간이식, 그 이야기들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엄마가 또 다른 문제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까지 덮쳐왔거든요. 결국 은호는 테이블로 다가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순이가 말리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이미 한참 늦은 느낌이었어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를 읽은 은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게를 비워달라는 말이 이렇게 건조하게 쓰여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내용 증명을 읽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악성 민원, 위협적 언행, 금전적 요구 정황. 성희가 낮에 했던 말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내 엄마가 돈부터 물었다더라. 감정적으로 사고만 만든다더라. 2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겹쳐졌고 은호는 어떤 말을 먼저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됐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은호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순이는 수십 개의 변명과 위로를 떠올렸습니다. 너 힘들까봐 엄마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어. 우진이랑 너 사이에 또 다른 짐 얹기 싫어서 그랬다.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훨씬 투박했습니다. 내가 들어서 뭐가 달라지냐? 우진은 병원에 누워있고 넌간 달라고 끌려다니고 나는 가게 지켜야 하고 그 와중에 나 고소당하게 생겼다까지 말하면 내가 버틸 자리가 남아있겠니? 은호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자기 숨 쉴 구멍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오히려 더 숨이 막혔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엄마가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하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없어도 엄마는 이미 다 힘들었을 텐데라는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는 선택을 했습니다. 엄마를 안아줄 수도 성희를 욕할 수도 내가 어떻게든 할게요라고 약속할 수도 없는 상태로 그저 뒷걸음질 치듯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가게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통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순이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류는 참 쉽네. 사람 사는 건 이렇게 복잡한데. 밤이 깊어갈 무렵 순이는 다시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진짜로 자기 인생이 종이 몇 장 밑에 깔려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희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채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말을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성의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그래도 몇 층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경비실에서 방문증을 쓰는데 경비 아저씨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요즘 회사들이 이런 거 다 기록 남깁니다. 조심하세요. 그 말이 다시 가슴을 찔렀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한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악성 민원건은 이번 주 안에 정리하는 걸로 하죠. 임대차 쪽은 건물주랑 스케줄 맞춰서 다음 달까지 비우게 하는 걸로 합의받았습니다. 병원 VIP 보호자 규정은 지난 회의 내용대로 조정 들어갑니다. 더 이상 보호자 분쟁은 안 나게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익숙한 목소리가 덧붙었습니다. 어차피 정리해야 할 것들이라면 같은 시기에 한 번에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일정은 서로 맞춰주세요. 괜히 간격 벌어지면 감정 섞여서 더 복잡해집니다. 성희 목소리였습니다. 순이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악성 민원, 임대차, 보호자 규정. 그 세 단어가 지금 손에 든 서류 제목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회의실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항목별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성희였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순이를 보자 성희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또 오셨네요. 성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마치 이 장면마저 예정돼 있던 것처럼. 아까 그 얘기들 전부 내 얘기죠?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 말씀이세요? 악성 민원, 임대차, 보호자 규정. 그거 다 우리 집, 우리 가게, 우리 애들 얘기잖아요. 성희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 다시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세상에 이모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선 정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는 것뿐이에요. 동네 임대차 하나 정리하는 것도 병원 규정 손보는 것도 원래 언젠가는 했어야 할 일들이고요. 근데 왜 다 우리 쪽이랑 겹치냐고요. 순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게 계약 끊긴 날이랑 내용 증명 날아온 날이랑 병원에서 나보고 못 들어오게 한 날이랑 달력에 줄 그어보면 다 같은 줄에 서 있어요. 이게 우연이에요. 성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아주 단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연이라기보단 순서죠. 이모님이 머리채 잡고 오신 사건도 있었고 병원 쪽에선 보호자 문제로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고 건물 쪽은 원래 내년쯤 정리하기로 했던 걸 앞당긴 거고요. 저는 흐트러진 걸 한 번에 정리하자고 제안한 것뿐입니다. 정리 참 좋은 말이네요. 순이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회장님은 우진이 살리려고 세상 다 정리하시는 모양인데 나는요. 내 남편 죽고 내 아들 하나 저 자리에서 살아있고 내 딸 하나는 매일 울면서 일하고 그 판에서 머리채 한 번 잡았다고 가게도 내 이름도 내 엄마 자격까지 한꺼번에 정리되게 생겼어요. 성의 눈이 잠깐 흔들렸지만 금방 다시 굳어졌습니다. 녹음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이모님? 오늘 말씀하신 거 다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로 쓰일 수 있어요. 좋아요. 남겨요. 나중에 누가 다시 듣게 되면 한 가지만은 분명해지겠죠. 나는 내 딸을 판 적 없다는 거. 그의 간을 돈으로 계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순이는 그 말을 남기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약간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누가 그어놓은 판 안에서 가만히 당하기만 하던 입장에서 오늘만큼은 자기 말로 자기 입장을 남긴 날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그룹 본사 다른 층에서는 성재가 야근 중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날 오후 회의에서 다루었던 계열 리스크 브리핑 자료가 펼쳐져 있었어요. AP 인수 이야기는 따로 돌아가고 있었고, 성재가 보고 있는 건 그보다 한 단계 위 그룹 전체의 대외 이슈를 한 장에 모은 요약본이었습니다. 계열 병원 VIP 보호자 출입 규정 검토, 계열 부동산 임대차 리스크 점검, 대외 민원 대응 프로세스 보완 논의. 딱딱한 문장들 뿐인 표였는데요. 성재는 이런 자료 볼 때 원래 숫자, 비용, 언론 노출 정도만 체크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날짜가 눈에 들어왔어요. 표 오른쪽에 적힌 일정들이 이상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며칠 전 본부 복도에서 흘러나오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요즘 본사 앞에 어떤 아줌마가 자꾸 와서 소리 지른다더라. 재벌가 상대로 머리채 잡고 들어왔대. 딸이 병원에 있다나 아들이 있다나 하여튼 난리라더라. 대충 흘려들었던 소문이었는데 그 소문 속 날짜와 표에 찍힌 날짜가 묘하게 겹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재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상 옆 달력을 끌어와 간단하게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월 1 임대차 해지 통보일. 월 1 내용 증명 발송. 월 1 병원 VIP 보호자 제안 논의. 이 날짜들은 오늘 낮에 잠깐 지역에게 들은 이야기와 홍보실 실장이 흘린 말들을 모아서 기억을 더듬어 적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에 든 리스크 브리핑 안에 찍힌 일정들과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달력 위에서 점들이 이상하게 겹쳐 앉았습니다. 병원 회의 날짜, 임대차 점검 날짜, 대외 민원 대응 보완 날짜가 전부 같은 주, 같은 시기에 몰려 있었어요. 그냥 바쁜 시기라고 보기에는 방향성이 너무 한 군데로 쏠려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성재는 표 아래 회의 참석자 부분을 훑어봤습니다. 법무팀장 이름, 홍보실장, 병원 행정원장, 계열 부동산 담당 이사 이름이 차례로 적혀 있었고 마지막 줄에 고문 고성의 이름이 반복해서 찍혀 있었어요. 중요한 회의마다 빠지지 않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연히 문서 어디에도 성의 지시 같은 말은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전부 검토, 논의, 점검, 보완 같은 단어뿐이었어요. 그런데 성재 눈에는 이게 그냥 시스템이 돌아가는 소리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악성 민원, 임대차, 보호자 규정. 성재는 낮에 지역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요즘 은호 이모네 가게랑 병원 쪽이 이상하게 같은 타이밍에 흔들린다던 말, 누가 일부러 힘을 줘야만 이렇게 예쁘게 맞을 것 같다던 푸념. 그때는 그냥 스트레스 받은 친구의 과장된 말로 넘겼는데요. 지금 달력 위에 놓인 날짜들을 보니 그 말이 장난처럼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선을 그어봤습니다. 한쪽 끝에는 임대차 해지, 다른 쪽 끝에는 대외 민원 대응 보완과 VIP 보호자 규정 검토가 같은 줄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부서, 서로 다른 이슈인데 정리되는 시점만 보면 한 가족을 향해 그어놓은 선처럼 보였어요. 이게 정말 다 우연일까? 성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진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사는 감정으로 굴리는 게 아니다라며 항상 숫자와 구조를 강조하던 사람. 그리고 그 옆에서 늘 조용히 미소 짓고 앉아있던 성의 얼굴도 같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까? 아니면 눈 감고 계신 걸까?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한숨을 한번 길게 내쉰 뒤 성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선을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은호와 순이가 우연히 맞은 풍파라고 치기에는 달력 위 날짜들이 너무 교과서처럼 정렬돼 있다는 것. 이건 누가 줄을 그은 거다. 성재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줄 끝에 언젠가는 누군가 서야 한다는 것도 같이 느꼈습니다. 그게 지역일지, 은호일지, 자기 자신일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요. 지금은 그저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짜리 브리핑과 달력 몇 칸이 조용히 경고를 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누군가의 인생에는 그 줄이 깊게 파고들기 시작한 뒤였고요.